안녕하세요. 불을 읽다입니다. 요즘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주식 커뮤니티를 열면 수익 인증이 쏟아지고 주위에서 나는 이번에 하이닉스로 이렇게 벌었다. 나 삼성 장난 아니야 하는데 정작 내 계좌는 잠잠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줄어있는 것 같은 느낌, 또는 난 주식을 안 해서 완전 소외되고 초조한 느낌. 누군가의 성공 소식을 들었을 때 진심으로 축하가 나오기 전에 먼저 이런 목소리가 들리죠. 왜 나는 아니지? 나만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러움이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하는 일, 그리고 타인의 불을 어떻게 바라봐야 우리 자신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지에 대해서요. 모우건 하우절은 돈의 심리학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수면 위의 성공은 눈에 띄지만 수면 아래의 실패, 불안, 그리고 운은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 누군가 큰 수익을 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보는 것은 언제나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중간에 얼마나 잃었는지, 밤을 얼마나 하얗게 지새웠는지는 스크린샷에 찍히지 않아요. 성공은 드러나고 위험은 숨겨집니다. 그래서 남의 부는 늘 쉬워 보이고 늘 부러워 보입니다. 마치 그 사람만 아는 비밀 공식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하우절이 말하듯 당신이 보는 것은 부가 아니라 부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1954년에 이미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평가할 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을 정의한다는 것을요. 흥미로운 건 비교 대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억만장자를 보며 괴롭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멀어서 비교 자체가 안 되니까요. 진짜 마음을 찌르는 건 비슷한 출발선에서 시작한 것 같았던 사람, 나와 같은 시기에 직장을 시작한 동료, 예전엔 나보다 덜 가진 것 같았던 친구가 어느 순간 훌쩍 앞서 나간 것처럼 보일 때입니다. 나심 탈레브는 안티프레질에서 이렇게 말하죠. 현대인의 가장 큰 불행은 정보의 과잉이 아니다. 비교 가능한 타인이 너무 많아졌다는 것이다. SNS가 등장하기 전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은 동네와 직장 안에 몇십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수백만 명의 성공 스토리가 피드를 흘러내려요. 인간의 뇌는 원래 이항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초조한 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비교의 홍수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데니얼 카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손실 회피는 이득 추구보다 약 2배 강하게 작동한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는 기쁨보다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훨씬 강렬하게 반응한다. 포모는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운 감정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남보다 덜 가질까봐 두려운 감정이에요.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기회를 놓칠까 두려운 사람은 그 기회를 분석합니다. 조사하고 공부하고 판단하죠. 하지만 남보다 뒤처질까 두려운 사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뛰어들게 되죠. 이해하지 못한 자산에 뛰어들고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짊어지고 원래는 절대 하지 않았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말하죠.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하우절은 금융의 역사를 돌아보며 이렇게 씁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큰 금융 실수들은 탐욕이 아니라 비교에서 시작되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버는데 나는 왜라는 질문이 수많은 사람들을 낭떠러지로 이끌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착각 하나를 짚고 싶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성공을 고통스럽게 받아들이는 이유 중 하나는 세상의 부가 마치 하나의 커다란 파이처럼 누군가 더 가져가면 내 몫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제로섬 오류라고 부릅니다. 부는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창출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사업으로 성공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누군가의 투자가 성장하면 기업이 발전하고 그 발전이 다시 다른 사람의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세상의 파이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파이 자체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 친구가 잘 됐다고 당신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들러 심리학을 대중에게 전한 키시미 이치로는 말합니다. 타인의 과제와 나의 과제를 분리하라.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애초에 당신의 문제가 아니다. 누군가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것, 그건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실패를 증명하지 않고 당신의 능력을 부정하지 않으며 당신의 미래를 닫지 않습니다. 인생은 경주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속도가 당신의 방향을 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수 있다는 것,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마음속 어딘가에서 찜찜함이 올라오고 축하한다고 말하면서도 입이 조금 무거운 느낌. 인간이라면 당연한 감정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끌어당김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볼까요? 당신이 타인의 성공 앞에서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감정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감정은 당신이 부에 대해 가진 가장 솔직한 믿음을 드러내죠. 누군가의 성공 소식에 찜찜함이 올라온다면 그 찜찜함의 뿌리에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걸 가졌으니 나는 못 가질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당신이 의식하든 하지 않든 당신 스스로 부를 밀어내는 신호가 됩니다. 부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부가 생겨나는 장면 앞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 이 모순이 당신의 주파수를 흐트러뜨리는 거죠. 반대로 누군가의 성공 앞에서 진심으로 와 됐다는 감정이 올라온다면 그것은 당신이 이미 이 세상에서 부가 만들어지는 방식을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는 한정되어 있지 않고 나에게도 올 수 있고 이 세상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끌어당김의 토대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우리의 잠재의식은 논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죠. 오직 감정의 신호만 읽습니다. 당신이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동시에 타인의 부를 보며 불쾌함을 느끼면 잠재의식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사람은 부를 불쾌한 것으로 느끼고 있구나. 그리고 그 주파수에 맞는 현실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타인의 성공을 축하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도덕적 행위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가장 정직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부를 향해 열려있다는 것을 나 자신에게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누군가 주변에서 크게 벌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억지로라도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 사람이 됐다는 건 이 세상이 실제로 그런 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그 가능성은 나와 가까이 있어. 처음엔 어색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말을 반복할수록 당신 안의 주파수가 조금씩 바뀝니다. 결핍에서 풍요로, 닫힌 곳에서 열린 곳으로. 타인의 부를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부의 에너지 안에 있는 사람이며 오늘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심리학자 리처드 스미스는 부러움의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하죠. 하나는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빼앗고 싶거나 저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감정. 이건 당신만 소모시킵니다. 다른 하나는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열망, 저 사람의 방법을 배우고 싶다는 동기. 이건 당신을 성장시킵니다. 부러움이 올라올 때 잠깐 멈추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저 사람의 결과를 원하는가? 아니면 저 사람이 그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걸어온 과정과 태도를 배우고 싶은가? 결과를 원하는 사람은 지름길을 찾지만 과정을 원하는 사람은 길을 만들어가죠. 놀랍게도 가장 건강한 부자들은 타인의 성공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배움의 재료로 씁니다. 찰리 먼거는 말했어요. 질투는 7가지 죄악 중에서 가장 어리석다. 적어도 다른 죄악들은 재미라도 있으니까. 질투는 도덕적으로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어리석다는 것. 즐겁지도 않고 당신을 성장시키지도 않는 감정이라는 것. 먼거다운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부자가 된 사람을 주목하죠. 하지만 오래 부자인 사람은 잘 보지 않습니다. 하우절은 투자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미덕으로 생존을 꼽습니다. 좋은 투자는 최고의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 아니다. 괜찮은 수익률을 가장 오랫동안 올리는 것이다. 복리는 시간의 함수다. 10년간 12%보다 30년간 8%가 훨씬 크다. 매년 20%를 벌다가 단 한 번의 폭락으로 전부 잃는 사람과 매년 10%를 벌면서 30년간 단 한 번도 게임에서 이탈하지 않는 사람. 그 결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남보다 빠른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있는 것. 시장을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 그것이 부의 본질입니다. 부는 폭발이 아니라 축적이고 순간이 아니라 시간이며 비교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타인의 부를 보며 마음이 흔들리는 날 있습니다. 그 감정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더 나아지고 싶다는 그 자연스러운 신호니까요. 다만 그 감정이 당신의 핸들을 잡게 두지 마세요. 당신이 어디에 시선을 두는지가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결정합니다. 타인의 성공에서 결핍을 보는 사람과 타인의 성공에서 가능성을 보는 사람은 같은 세상에서 전혀 다른 현실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에머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다른 사람의 장미 정원을 부러워하느라 자신의 정원에 물 주는 것을 잊지 마라. 누군가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내 그릇이 충분히 커졌다는 신호입니다. 질투가 아니라 경이로움으로 타인의 부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주변 사람의 성공은 세상이 그런 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당신에게도 열려있는 가능성이에요. 묵묵히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방향으로 걸어가세요. 부는 비교하는 사람에게서 멀어지고 쌓아가는 사람에게로 옵니다.
오늘의 영상으로 내면의 부의 주파수가 증폭된 당신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부를 읽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